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어제 한국당과 통합을 선언하고 총선 불출마 결단을 내림으로써 야권 통합이 조만간 성사되고 총선 승리의 발판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종로 출마를 결단한 황교안 대표는 일요일인 9일 출마 선언 후 처음 종로를 찾아서 본격적인 득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정치권 움직임 세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저나 우리 서 변호사도 유승민 의원의 험지 출마 아니면 불출마 결단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 두 사람만의 어떤 기대나 희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보수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희망이 아니었던가. 본인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지 일단 불출마 결단을 했어요. 또 통합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평가를 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유승민 의원이 이런 결단을 했을까? 그동안 상당히 버티기를 하는 걸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국민 밉상으로 또 부상된 점도 있었거든요. 일단 이게 유승민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이것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이제 불출마하고 그다음에 그 물밑으로는 모르지만 일단 이게 당직이나 뭐 이게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항복선언처럼 이렇게 통합의 대의에 참여한 거는요, 나름대로 저는 평가를 하고,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중요한 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맞아요. 악마에게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게 첩첩산중 통합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게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도 있지만 실제 그 공간이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아무리 지분 요구 안 해도 결국에 정치권의 지분 싸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 절차로 당을 만들어서 공천할지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이제 통합은 끝이 아니고 바로 이제 그 시작이다. 이 말씀을 첫째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럼 이게 유승민이가 왜 이런 백지항복에 가까운 결단을 했느냐. 그건 한마디로 이게 저는 두 가지라 봐요. 첫째는 이게 여론의 압력이죠. 그렇죠. 결국 이게 그 자유우파 국민들이 무조건적인 통합해라. 통합해라. 기득권 버리라. 이런 게 여론의 압력 플러스 그다음에 당내 압력도 있었어요. 결국에 정병국 의원이든 나머지 의원들이 유승민 통합에 참여 안 하면 그냥 형님 나가라. 이게 하태경이 한 말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해 보면 그 당시에 여러 정황을 보면 이런 이제 당내 7명으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고립무원 사면초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통합에 참여한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통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 소명, 어떤 그 시대 정신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물론 뭐 진보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뭐 보수 자유우파 쪽이라든가 뭐 중도 쪽에 있는 분까지도 야권이 통합해야만이 말하자면 이번 총선전이 제대로 치러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좀 긴 호흡으로 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동구에서만도 4선 의원을 했고 그 아버님도 그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바로 그 지역에서 하셨어요. 그 아버님이 국회의원 오실 때 제가 좀 취재도 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유수원. 그런데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이런 때 좀 한 텀을 좀 쉬면서 자기 내공도 기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5선 의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본인 스스로는 지금 대권을 나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 본다면은 이번이 대선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4년을 보내겠다. 또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확실하니 좀 각인을 시키겠다. 아, 유승민 간단한 인간이 아니네. 뭐 자기 그 지분 챙기려고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보니까 내려놓을 때는 확실히 내려놓는구나. 던질 줄도 아는 정치인. 말하자면 거목이네. 뭐 이런 인상을 주려고 이번에 뭐 정치적 계산이랄까 뭐 이런 것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인이 정치 계산한 게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게 유승민 의원의 의도를 보기 전에 그 앞부분에 박사님이 보수 통합에 대한 대의 요구 그걸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국민들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네. 문재인이가 뭘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잖아. 네. 근데 그게 좋은 나라가 아니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만 국민에게 안겨주고,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대한민국을 구하라. 이게 바로 자유파, 나아가서 이게 전체 국민의 다수의 요구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통합이 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개인적인 뭐 의도를 보면, 저도 이게 유승민 의원이 뭐 정계 은퇴하고 뭐 앞으로 이러리라고는 전혀 기대도 안 합니다. 예. 본인도 이게 이번에 나름대로 이게 큰 그림을 그릴 거로 봐요. 본인도 이게 이번에 뭔가 좀 내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좀 희생하는 이런 게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차기 대선 있잖아. 차기 대선의 주자로 한 번 더 재개해보자. 이런 게 아마 의도는 큰 그림을 그릴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뭐 워낙 평소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과연 이게 그 꿈이 되겠는가. 이분에게 그 워낙 탄핵의 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정치를 보면 배신과 분열의 행보를 해왔고요. 이번에도 마지못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 여론의 압력, 당내 압력 때문에 통합을 던졌지만 그렇게 유승민 개라는 게 없어요. 결국에 독불장군 이미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대권 주자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황교안 대표도 종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뭐 금명간 사실은 뭐 오늘 중에 저희가 지금 녹화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오후에라도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단은 유승민 의원이 외관상은 지분, 공천권, 당직 이거 모두 내려놓겠다. 요구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한국당과 새보수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통합신당 이 출범 지금 통합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만 훨씬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 오해라도 황교안 대표도 유승민의 결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요.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했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통합을 유승민은 아마 이게 그 새보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당하고 당대당으로 1대1로 해서 공간의 구성이나 공천도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 입장은 그게 주체가 아니고요. 결국에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네. 박형준 위원장이 주도하는 거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이게 이현주 의원의 전진당도 있고요. 이현주 의원. 그 다음에 정기표 쌤의 그 국민의 소리 이런 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결의 뭐 청년당도 있을 수 있고 이정현당 여러 가지 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혁신 통출을 통합의 중추기구로 하자. 이게 아마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의 뜻이고 유승민은 지금도 새보수당하고 1대1로 하자.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게 아직까지도 아까 말했처럼 난제들이 좀 이게 첩첩산중 쌓여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될지는 상당히 좀 더 미지수로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큰 대의 앞에는 좀 뭐 작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정치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또 협상이라는 것은 늘 주고받는 기브앤드 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뭐 지난번 한국당에서도 최고위원 수도 한 2명 늘릴 수 있고 공관위원도 한 2명 늘려서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말하자면은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이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큰 대의 앞에 이렇게 보면은 타협을 못할 그런 난관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그런데 듭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쭉 찾아봤거든요. 박사님 방송 준비하면서 예. 과거에 유명한 통합들 있잖아요. 예.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정치는 수학, 산수가 아니거든요. 항상 1대1이 통합한 데에서 2가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합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 2가 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면 오히려 통합 못하니만 못하는 이런 게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박사님이 뭐 더 전문가지만 우리 92년에 그 3당 합당했죠. 예. 그때 DJ 빼고. 근데 3당이 합당하면 자 JP, YS, 노태우 그럼 이게 총선에 뭐 한 80% 먹어도 되죠. 왜? 3당이 압도적으로 통합했으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반이 안 됐더라고. 저도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물론 정주영이 국민당도 있어 이래가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안 됐어요. 3당의 통합이 뭐 말씀 중이지만 정당성을 갖기보다는 야합으로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비친 것이 아마 총선 패인의 큰 원인이었죠. 예.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에는 보면 유승민하고 안철수가요. 바른미래당 만들었죠.
근데 그때 만들 때 제가 지지율 보니까요. 13%였어요. 갤럽이. 예. 딱 만드는 순간에. 근데 지금 지지율 안철수 있잖아요. 좀 이따 하겠지만 안철수 딱 이게 정당을 보니까 3%더라고. 네, 3%더라고. 두 당 합친 게 되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통합이요. 뭐 도로 옛날에 도로 뭐 새누리당처럼 그게 쪼개진 당이 도로 합친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게 밥그릇 싸움만 계속 벌이네. 뭐 이런 인상을 준다면 3당 합당 때보다 더 참패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과연 이게 그 이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국민 앞에 과연 이게 그 괴멸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헌신하면서 제대로 이게 화학적 결합을 이루내느냐 아니면 이게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나눠먹기 공천 싸움하고 지분 싸움하고 구태만 보이면요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통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 통합이 시너지를 내려면은 정치적인 그런 소리에 집착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승민, 황교안 단판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기왕에 유승민 의원이 내려놓기로 했으면 완전히 내려놔야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혁통에다가 맡기고 그래서 새 집을 짓도록 토대를 확고히 해주는 것이 가장 국민들한테도 또 총선의 승리를 얻는데 결정적인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선 뭐 자잘한 얘기입니다만은 김무성 의원 같은 분도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에 무너뜨리는데 힘을 보탠다면 광주 아니라 여수로라도 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뒤에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종로 출마를 선언했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했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습니다만은 종로 불출마하겠다.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황교안 대표가 나온다면 기꺼이 밀어주겠다. 이런 여건들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보면은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 아닌가. 여건이 아주 호전돼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언론 보도나 이슈만 보면요. 상당히 자유파에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언론이 좀 이슈가 자유파에 통합이 오니까 그건 맞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새보수당이 8명이잖아요. 근데 유승민은 이제 불출마 선언했지만 그러게 물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한국당만 50% 물갈이하고 그럼 이게 새보수당은 다 50% 나머지 공천해야 되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게 정병국 의원 있잖아요. 이건 아주 텃밭 중에 텃밭이죠. 강남보다 더 좋은 게 양평 이쪽이에요. 왜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분이 지금 7선입니까? 이런 분들이 물갈이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정병국인 하나 살려주가 국회의장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이게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부산 해운대에 가면 많은 분들이 석동현 변호사나 조전혁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공천을 전략적으로 줘야 되나? 아니면 이게 경선을 붙여야 되나? 이런 게 아주 앞으로 디테일에 아까 악마가 있듯이 이런 걸 이렇게 잘 원만하게 저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새 보수당도 무조건 이게 다 공천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같이 이게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정치력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어쨌든 뭐 황교안 대표도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를 하겠지만 칼자루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쥐었다고 보는 것이고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여러 차례 혁신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그런 결단 또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로 혁신 공천의 토대는 얼마든지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김영호 의원이 공관위원장이 홍준표, 김태호 두 분을 지금 밀양과 거창으로까지 찾아가서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 김영호 위원장이 나름대로는 게 제가 보면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넣도록 이거는 이제 결단한 거는 저는 뭐 김영호 위원장이 공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홍준표, 김태호는요. 결국 이게 그 홍준표나 김태호는 어떤 경우도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김영호 위원장도 마지막까지 설득해보고 결국에 공천 배제를 위한 새로운 명분 쌓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김태호 의원 입장도 제 카톡으로 금방 왔는데요. 본인에게 뭐 험지 출마 전용 철새가 될 수는 없다. 자기도 이제 지역구 뭐 김해도 나오고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근데 또 수도권 옮길 명목이 없다.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이게 끝까지 마지막은 이 고향을 위해 봉사한다. 자기에게 20몇 년 동안 험지에 놓지 않느냐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절충적으로는 이런 게 방법이 있어요. 두 분 다 이게 공통점이 경남도지사를 했죠. 예,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절충적으로는 김해하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PK 40석 그쪽이 가장 낙동강 벨트 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이게 험지거든요. 그렇죠. 그러게 김두관도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저는 굳이 수도권 험지가 물론 이게 최고지만 최소 안 되면 이게 그 김해나 양산까지 나가야지. 밀양하고 거창에서 공천을 주가지고 안전하게 배지를 간다. 이러면 이게 전국 선거를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두 분도요. 정말 이게 이럴 때 필요한 게 선당 후사 아닙니까? 정말 이게 저는 두 분의 결단을 강국하게 다시 한번 저도 호소드리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저는 그냥 원칙대로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와 가지고 특히 강북에서 황교안 대표와 어떻게 보면 강북 벨트를 구성해서 스크럼을 짜고 어벤져스 팀으로 한번 그냥 세게 붙으면은 정말 수도권의 바람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제가 이게 그 유튜브에서 강북의 드림팀 이야기를 했는데요. 드림팀. 저는 이래 봐요. 일단 이게 황교안 대표가 종로의 중심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강남 서초 송파는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왼쪽으로 가보면 동작에 나경원 있죠? 동작에. 그러면 이 김병준 위원장은 또 이게 양천이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용산이든. 원래 그 황교안 대표 거론되던. 그러면 이게 김병준이 있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방송의 인지도 쌓고 지금 무소속이지만 정태근 의원 있잖아. 성북이 어리죠? 정태근 있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동대문 나오고, 그 다음에 김태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광진에 가면 오세훈 있잖아요. 오세훈도 이게 인기 좋거든요. 그럼요. 이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역대 최강의 드림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민영상 원장하고 통화를 좀 해봤더니 본인은 이게 우원식 잡으러 가겠다 하더라고. 우원식. 그럼 이게 노원구잖아. 노원. 어딘가? 노원. 우원식. 그러면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노원도 해볼만 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강북에 자유파의 정말 이게 자유파를 대표하는 이런 게 그 대선급 주자들이 강북에 다 모이면요. 이번에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충분히 압승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는 서울의 위성 아닙니까? 출퇴근 하니까. 그러면 이게 그 서울의 바람이 경기도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혁신 공천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국민들은 뭐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판갈이를 해야 한다는 그런 기대가 강하기 때문에 뭐 TK 쪽에 뭐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친박 다른 쪽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국정의 농단 문제로 탄핵까지 간 데는 친박 쪽의 책임도 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꼭 그런 분들이 뭐 TK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혁신 공천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소식을 잘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김영호 위원장이 의왕에 물고기하고 물도 바꿔야 된다 할 때 제가 여기 방송에 뭐라 했습니까 그때 물고기 물뿐만 아니라 의왕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 그만큼 이게 전면 쇄신해야 되고요.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해서는요. 제가 보기에 탄핵은요. 친박이든 비박이든 모두 이게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비박은 이게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요. 친박도 이게 용기 있게 노무현 탄핵당할 때 명패 하나 던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핵만 책임이 있습니까? 결국에 지방선거 보세요. 역대 최대 표차로 지금 경기도의 도의원이 거의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참패했잖아요. 그럼 이게 다 국회 책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수도권이든 TK든 이번에 전면적인 물갈이 해야 되고요. 그럼 이게 물갈이를 했는데 더 더러운 물로 물을 채우면 물갈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번에 썩은 물 바꾸고 그럼 이게 어떤 물을 채우느냐. 바로 이게 그 깨끗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해온 정말 이게 그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새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물갈이 폭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물로 바꾸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아마 이제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 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아무튼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총선에서 그동안 한국당이 지지부진하고
통합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여러 면에서는 총선 여건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뭐 우리 서 변호사도 이야기하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까지를 통합신당이 출발할 때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